예, 앞서 보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주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야의 계산법이 좀 다른 듯한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을 보면요,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회부된 이후에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난 16일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을 했으니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를 열고 싶어하는 여당과 하루라도 늦게 하고 싶어하는 야당이 합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의혹들이 많은데 야당은 왜 늦게 청문회를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요, 일단 자료를 받고 또 세밀하게 따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모든 언론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신문에서, 저녁에는 방송에서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예. 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올수록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나빠질 것이고, 이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려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늦게 청문회를 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 뭐 여당은 반대 입장, 그러니까 빨리 청문회해서 틀고 가자 이런 입장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여당 같은 입장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당이 불리해지는 거는 뻔해 보이고, 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 진보 언론들마저 이 조국 수석 검증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시중의 대체적인 예상은 청문회만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죠.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라도 하게 된다면 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 내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청문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고 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거라는 시각입니다. 자,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이 청문회 결과와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청문회는 뭐하러 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이 청문회 열기 전에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후보자나 여당에서는 이 청문회에서 의혹이 밝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청문회에서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일종의 루틴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6명입니다. 자,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의혹도 다양하고 내용도 파급력이 큽니다. 만약에 밀어붙일 경우에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 이런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입장 없습니까? 신중하게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